이재명 탄핵쇼 10전 10패가 눈앞에 있다. 11패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당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일단 이 이야기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마 최상목 권한대행도 탄핵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오늘 기류가 완전히 아주 그쪽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박찬대가 계속 이 최상목 대행에게 협박을 하는 역할을 맡고 있죠. 최상목 대행 협박을 했는데 오늘도 국회 원내 대책회의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을 향해서 내일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 내일까지 딱 시한을 통보를 합니다. 그 전에 또 마은혁을 임명하라고 하면서 오늘 당장 오후까지 하라. 이렇게 해서 오후까지 안 하니까 그때 민생 현안 논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를 내팽겨 쳐버렸죠. 그거 안 한다고 민생 관련 협의회를 취소해버렸습니다. 30분 전에. 그러면 이제 박찬대인데 오늘 이제 내일까지 임명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다급하죠. 이제 어떻게 하든 마은혁을 집어넣어가지고 몰래 마은혁을 집어넣으면은 변론 그러니까는 그 변론에 대해서 다시 복귀를 해야 되고 하니까는 심리가 선고가 늦어진다는 게 있었지만은 지금은 그런 것도 안 따집니다. 무조건 마은혁을 투입해가지고 뭐 절차적 정당성이 있든 말든 그냥 막 선고를 하려고 시도를 하는 거죠. 그것을 마은혁을 무조건 내일까지 임명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헌법 수호의 막중한 책임이 있는 권한대행 최상목이 앞장서서 무슨 뭐 헌법을 유린한다. 헌정 질서를 유린한 책임을 더는 묵과하기 어렵다 이러면서 참을 만큼 참았고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 내일까지 마은혁을 임명하라. 최후 통첩을 보내죠. 이것은 이제 이재명의 다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뿐이 아니고 그 전에 마은혁을 임명하지 않는다고 해서 헌법 소원을 냈던 변호사가 한 명 있습니다. 김정환 변호사라고. 이 김정환이 헌법 소원도 냈고 완전 민주당 편에 서가지고 최상목 대행을 검찰에 고발을 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에 고발을 하기도 하고 김어준 방송에 출연을 해서 또 막 최상목을 비판을 하고 하는 이 변호사인데 이 김정환 변호사가 오늘은 헌재에 가처분을 하나 접수를 시켰는데 뭐냐면은 마은혁에 대한 헌법재판관 지위를 임시로 부여해달라. 헌법재판관 지위를 임시로 부여를 해달라. 헌재 권한으로 부여를 해달라. 이게 과연 법적으로 가능한 건지. 그래서 가처분, 그러니까 당장 그 가처분이라는 건 빨리 결정을 해야 되죠. 해서 이 임시 헌법재판관 지위. 이게 참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어쨌든 이런 식으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지금 마은혁 임명을 밀어붙이는데 최상목 대행은 이거 안 해줄 겁니다. 그 최상목 대행의 입장은 임명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여야 합의를 해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헌법재판소에서 뭐 국회 그 헌재 재판관들에 대해서 임명을 하지 않는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했지만은 강제성은 어떻게 그 부여를 하지를 못했죠. 그리고 최상목 대행은 또 곧이어서 또 한덕수 총리가 복귀를 하면은 한덕수 총리에게 임명권이 다시 돌아갑니다. 그 한덕수 총리가 헌재의 기각 결정을 받아서 돌아가면은 그래서 최상목 대행은 하지 않을 텐데 자. 그렇게 벼르던 최상목 대행을 탄핵을 추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박찬대가 내일까지 마은혁 임명하라고 했죠. 그런데 민주당이 내일 밤 9시에 비상이원총회를 소집을 했다는 뉴스가 조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밤 9시에 비상이원총회를 소집을 했다. 자,
밤 9시에 소집을 했다는 것은 내일까지 이 마흔역을 임명을 하지 않는 것 또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선고 일자가 내일까지 공표를 안 하면은 이번 주 선거는 거의 물 건너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위기 상황을 느껴서 밤 9시에 비상의원총회를 소집을 했는데 이 민주당 관계자가 채널A가 단독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내일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공지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서 비상의원총회가 소집된 걸로 보인다. 그러니까 내일도 안 하면은 이제 바로 다음 주 되면은 이재명에 대한 선거법 선고가 나오기 때문에 내일 비상의원총회를 열어서 뭔가라도 지금 도모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의원총회에서 최상목 권한 대행에 대한 탄핵 추진이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내일 실제로 최상목 권한 대행에 대한 탄핵 추진이 결정이 되면은 민주당은 바로 탄핵 소추안을 작성해서 모레 국회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또 보고를 하고 그 24시간 이후 71시간 이내에 표결을 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자기들이 이제 과반수가 넘으니까 무조건 직무정지가 되는 것이죠. 최상목도. 그러면은 그 다음 대통령 권한 대행 2주 후 교육부총리가 또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보면은 거의 이제 막장까지 왔다. 막장까지 왔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이재명이 지금까지 29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를 했죠. 만약에 최상목 대행을 하게 되면 이제 30건을 채우게 됩니다. 30건을 채우게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13건이 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해서 헌법재판소에 가 있는데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13건 중에서 8건을 결정을 했는데 전부 다 기각이죠. 8.8패. 전부 다 기각이고 2번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포함해서 2번 빼놓고는 전부 다 전원일치 8대0 만장일치 기각입니다. 그러니까는 탄핵을 위한 탄핵, 직무정지를 목적으로 한 탄핵을 무더기로 발의를 했고 줄줄이 발의를 했고 그게 이제 줄줄이 기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며칠 전에 제재감사원장하고 이창수 중앙지검장을 비롯해서 검사 3명이 또 기각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변론을 끝낸 한 번 2시간 만에 끝내버린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제 곧 이제 선고 날짜가 잡히겠죠. 그리고 한덕수 총리도 변론이 끝났는데 아직 이 선고 날짜도 한덕수 총리도 오늘 안 잡았습니다. 도대체 헌재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완전 멘붕 상태가 돼버린 건지 이 헌재가 지금 갈피를 못 잡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어쨌든 박성재, 한덕수 순으로 하든지 한덕수, 박성재 순으로 하면은 이 10전 10패가 되는 거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박성재 장관은 탄핵을 할래야 할 거리가 없습니다. 무슨 야당 대표를 노려봤다. 기각이 되겠죠. 그리고 한덕수 총리도 당연히 이제 기각이 된다고 보면은 10전 10패가 되는데 자,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선거가 딱 남는 겁니다. 그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지금 각하 의견이 굉장히 분출이 되고 있습니다. 각하를 시키면은 이 기각, 인용, 결정을 하는 것보다는 어쨌든 후유증 같은 것이 최소화되고 아직 결정을 안 하는 거니까는 그렇게 되면 국민 통합에도 도움이 되고 어떻게 보면 헌법재판관들에게도 명분이 있습니다. 명분이 있어서 만약에 각하가 되면은 이게 이제 11번째 이재명의 시도는 실패로 끝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를 하게 되는 것이죠. 각하를 하더라도 직무에 복귀를 하기 때문에 그 경우가 되면은 상당히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이 채울 변론에서
정치 개혁을 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정치 개혁을 하고 싶고 또 개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정치 개혁 같은 것을 하면은 지금 할 일이 뭐 태산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이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를 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그 이재명의 국정마비에 가까운 그 의회 폭거죠. 의회 폭거. 그리고 그 중에서도 무차별 탄핵. 윤석열 대통령 본인까지 지금 탄핵이 된 상황이니까 탄핵 소추안이 통과된 상황이니까는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좀 손을 보는 그런 작업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탄핵 발의 요건을 강화를 한다든지 그리고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키는 것도 뭐 지금 뭐 가반이면은 무조건 가반으로 통과만 시켜버리면은 직무정지가 돼버리고 그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보복성 이런 것도 막 들어가니까 그 탄핵 발의 요건을 상당히 강화시키는 쪽으로 좀 정치 제도를 개선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것이 기각됐을 경우에 그것을 발의를 했던 국회의원들에게 페널티를 주는 그런 방안을 비롯해서 상당히 할 일이 많이 있죠. 그리고 또 개헌 문제는 87 체제에 대한 그 변화 필요성이 지금 시대의 상을 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87 체제 개헌 그 헌법에 대해서는 그것을 바꿔야 된다는 게 각 정권마다 계속 있어 왔지만은 정권이 들었을 때마다 정권 초기에는 그 개헌을 추진을 하면은 모든 국정 현안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 새 정부가 들었으면은 뭔가 이제 하고 싶은데 개헌을 추진을 하면은 처음에 하고 싶은 일을 못 하죠. 블랙홀이 되어버리니까는. 그래서 이재명이 다른 사람들이 전부 다 개헌 이야기 하는데 이재명이 개헌에서 한 발 빼는 거는 자기가 대통령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대통령 되면은 그 개헌을 한다고 하면은 거기 블랙홀이 돼버려서 자기가 일을 자기 하고 싶은 걸 못 하니까는 뭐 하고 싶은 거 뭔지 뻔하죠. 뭐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하고 싶은 거 그걸 못 하니까는 개헌에서 한 발 빼는 겁니다. 역대 정부가 초기에는 그렇게 해왔고 또 임기 후반기에 가면은 힘이 떨어져서 개헌을 못 하죠. 힘이 떨어져서 개헌의 동력이 안 생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정권이 개헌을 못 하고 지금 계속 왔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상당히 지금 직무에 복귀를 하게 되면은 각하를 돼서 직무에 복귀를 하게 되면은 지금 그리고 재판이 이제 계속 받겠지만은 형사 재판은 받겠지만 형사 재판도 이 공소 취소가 될 확률이 상당히 높죠. 지기현 부장판사가 이 절차적 그 문제를 제기를 했기 때문에 그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수사에 대해서 제기를 했기 때문에 또 공소 취소가 될 가능성, 공소 기각이죠. 공소 기각이 될 가능성도 상당히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하면서 정치 제도도 좀 개혁을 하고 개헌에 집중할 수 있는 헌법 개정에 집중할 수 있는 자 그런 상황이 오는 그런 시나리오가 현실이 될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그렇게 지금 판단이 됩니다. 특히 반대로 이재명은 예정대로 지금 26일 날 선거법 2심 선고가 나오고 남아있는 재판들이 차곡차곡 그 차례대로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면은 이재명은 정치권에서 이제 퇴출을 당하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 사람으로 치면 이재명 때문이라는 것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그래서 이재명의 방탄 이런 것 때문에 국정 발목 잡기를 했고 거기에 이제 전시 사변에 준하는 국가 비상 사태로 봤기 때문에 비상계엄령을 발동을 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지금 직무에 복귀를 하고 또 이 구출 상태는 이제 면에 있으니까는 이 상황에서 다시 국정 운영을 하게 되면은 이재명은 사법적으로 처리가 돼서 사라지죠. 정치판에서 사라집니다.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성과도 낼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최상의 시나리오죠. 그런 최상의 시나리오도 전혀 불가능하지만은 않다는 것이 최근의 이 현재 주변이나 아니면 정치권에서 나오는 전망입니다.